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와 정치 변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포용, 중앙집권 정비, 유교 정치, 무신 정권, 몽골 침략, 원 간섭기, 개혁 정치, 새 왕조 개창 준비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중앙 통치체제 첫 번째는 이성육부입니다.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고요. 육부는 이, 호, 예병, 현공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중앙정부는 이성육부라는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은 황제의 명령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관, 상서성은 그 명령을 각 부서, 육부에 나누어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었어요. 그럼 개념을 쉽게 기억해 볼까요? 중서문화성은 왕의 비서실 플러스 검토팀, 상서성은 행정부 본부 같은 실행팀입니다. 육부는 오늘날 각 정부의 부처, 행안부, 국방부 같은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통치체제 두 번째는 중추원인데요. 중추원은 군사기밀, 왕명 전달을 담당했습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의 비밀 지시를 담당하는 곳으로 쉽게 말해 왕의 비밀 보좌진 플러스 정보부, 국가안보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개념을 쉽게 기억해 볼까요? 중추원은 국가기밀센터 플러스 왕의 비서실입니다. 고려의 군사, 외교의 핵심 기관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지방 통치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오도, 일반 행정구역, 양계, 군사적 중요지역, 주연의 지방관 파견, 향리, 지방 실무 담당이 있습니다. 고려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구분했습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국경지역 같은 군사구역이에요. 지방에는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가 그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고려 정치 변동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입니다. 호족은 지방의 강자, 문벌귀족은 가문 대대로 고위 관리, 무신은 군대의 우두머리,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의 권력층,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개혁 세력,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조왕건의 정치 핵심 키워드는 호족 포용, 혼인 정책, 발해 유민 포용이 있습니다. 태조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 호족과 혼인하고 포용하는 정책으로 중앙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고려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럼 왕건을 쉽게 기억해 볼까요? 왕건은 사람을 모아 나라를 만든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혼인 플러스 포용 플러스 통합의 상징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광종의 개혁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노비안건법, 과거제 시행으로 신진인재 등용이 있습니다. 광종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노비를 해방시키는 노비안건법과 또 능력 중심의 선발인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왕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광종은 광나는 개혁왕, 불을 비추듯이 나라의 기초를 밝힌 왕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비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기, 과거제는 시험을 보고 출세하는 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종의 정치 핵심 키워드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유교 이념에 기초한 통치제도 정비입니다. 성종은 학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적 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럼 왕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성종은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왕, 국가 체계를 유교적으로 완성한 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무 28조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28가지 조언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의 핵심 키워드는 무신정변, 최충원 집권, 최씨 무신정권의 안정입니다. 문벌귀족 중심국가 운영에 불만이 커진 무신들이 1170년에 반란, 무신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가장 오래 집권한 인물이 최충원입니다. 그럼 쉽게 개념을 기억해 볼까요? 무신정변은 군인이 이제 우리 시대 하고 일어난 사건이고요. 최충원은 최씨 무신정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원 간섭기의 핵심 키워드는 정동행성 설치, 왕실 관직 명칭 격하, 권문세족 성장이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 이후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 정동행성을 설치해 고려를 간접 지배했고 그 과정에서 권문세족이 특권을 누리며 초강력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동행성은 원나라의 서울 출장소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권문세족은 힘과 땅과 특권을 다 가진 상위 귀족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항해 개혁정치 핵심 키워드는 친원세력 제거, 쌍성총관부 탈환, 전민변정도감 설치, 신진사대부 성장이 있습니다. 국민항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북쪽의 쌍성총관부를 되찾았으며 농민과 백성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공민왕을 기억해 볼까요? 공정하게 백성을 위해 개혁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요. 전민변정도감은 토지 신분 문제를 바로잡는 개혁사무소, 또 쌍성총관부 탈환은 잃어버린 땅 되찾기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실권장악의 핵심 키워드는 위화도 해군, 이성계 플러스 신진사대부의 개혁 추진,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조선 건국 준비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명나라 공격을 명령받자 병사들의 생명을 위해 위화도에서 회군했고 이를 계기로 권력을 잡아 신진사대와 함께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왕을 기억해 볼까요? 이성계는 이 성을 다시 세운 건국의 별로 조선을 세운 인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화도 회군은 돌아간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건,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새롭고 개혁적인 지식인 그룹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요약입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변화하였고요. 고려의 통치체제는 중앙에 이성육부와 중추원, 지방에는 오도, 양계, 플러스 지방관, 플러스 향리가 있었습니다. 군사는 중앙군과 지방군 체제로 유지가 되었고요. 고려의 정치 변동의 핵심은 태조는 포용, 광종은 개혁, 성종은 유교 국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신 정권에서 원 간섭기 또 공민왕의 개혁으로 흐름이 이어졌고 또 이제 말기에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